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제가 상속 이야기 올렸죠. 오늘은 또 재미있는 얘기를, 상속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상속 얘기가 의외로 또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도 한번 올려보려고요. 태아, 태아. 제가 글씨를 잘 쓰죠? 너무 못 쓰나? 뱃속에 아기 있을 때요. 뱃속에 아이. 아기. 뱃속에 태아. 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얘는 상속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가 이제 임신해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망보험금이 생기겠죠. 손해배상도 발생할 수 있겠고, 그때 이 아이도 당연히 상속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법으로는 조금 복잡하게 하면은 어떻게 보냐, 뭐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그래서 정지 조건설은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부터 처음에는 아니지만 태어났을 때를 정지 조건을 해서 소급해서 상속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지 조건설이고요. 해제 조건설은 아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고 쭉 있다가 혹시나 애가 잘못되면 그때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해제 조건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요새 이제 아이가 잘 안 생기니까 인공수정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이제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주위의 친구들도 많이, 이제 후배들도 인공수정을 하는데, 이거 인공수정을 하러 갔어요. 내지는 지금 당장은 이제 아이를 가질 형편이 아닌데 나중에 이제 낳으려고 지금 건강한 상태의 배아를 보관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한 사람이, 특히 남편이 이제 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 만약에 부인이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아이를 만약에 수정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어떻게 상속권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그 남편의 아이라고 해서 상속권이 인정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아이가 없으면 상속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망보험금이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가 혼자면 이제 부모님이 같이 이 보험금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이 아이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남편의 정자로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가져버렸다. 그러면은 이 아이하고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니까 부모님은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돌아간 사람이 남긴 정자로 내가 가졌을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사망한 사람의 난자로 난자나 정자로 수정하는 거는 생명윤리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상속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민법상으로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이슈죠.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에 가정법원에서 1심에서 이런 판결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남편의 정자로 임신을 해서 그 아버지를 이제 돌아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인지 청구를 해서 아버지로 인정을 받았어요. 인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친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아마 이제 그 사건이 실제로 상속 재산이 있는 사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정법원 판결이 일단 하나 있었더라고요. 이걸 기초로 해서 본다면 실제로 그 사람의 정자인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특별히 윤리에 반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이슈죠. 네. 태화와 관련해서 또 다른 재미있는 논쟁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부인이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너무 슬픈 나머지 그냥 낙태를 해버렸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부인이 임신 중에 낙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아이는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은 이 아이하고 똑같이 상속권이 동순이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인은 자기하고 상속권이 있는 아이를 없애버린 거죠. 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낙태? 살해? 이게 지금 현행법상에는 상속 결격 사유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송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남편의 사망 보험과 관련해서 그 부모님과 이 이제 부인과 사이에 누가 사망 보험금을 가질 것인가 해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부인이 낙태를 할 때는 이 아이를 키우려는 것이, 혼자 키우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슬픔에 빠져서 한 것이지, 이 아이가 상속이 동순이가 될 거라는, 상속권을 내가 이거를 애를 빼놓고 내가 상속을 단독으로 하겠다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상속 결격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1심에서는 판결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태아이기 때문에 이미 상속권이 있었고 동순이를 낙태함으로써 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상속이 결격이다, 이렇게 해서 부인이 상속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전부 다 상속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낙태죄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 위헌이다 라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이게 좀 바뀌지 않겠나 라고 학계에서 보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하는 견해는 또
민법에는 살해라고만 되어 있지 낙태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 않느냐. 낙태와 살해는 구별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는 문제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부인 입장에서 좀 딱하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잖아요. 근데 또 저희 오늘 또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 변호사님 한 분 중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 부인이 이제 결혼을 한동안 오랫동안 지속을 했다면 그 부인이 사망보험금을 다 가져가는 것이 또 맞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면 또 부모님 입장에서 사망보험금을 전부 다 며느리가 가져가는 것은 또 딱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된 사안이었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스터디한 것 중에서 태아의 상속 능력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재미있는 거, 법이라는 게 재밌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거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한가해지니까 이런 것도 조금 생성시킬 수 있으니까 또 좋은 면도 있네요. 다음 시간에 또 상속 저희가 스터디 하면서 좋은 이슈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정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